예, 방금 소개받은 최재성입니다. 뭐 사회자께서 소개하셨다시피 원래 제 전공이 의병 전쟁은 아닌데 제가 그 독립 사회경제사 전공인데요. 이 주최 측으로부터 이제 이 주제를 좀 발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목차를 보겠습니다. 그 의병 전쟁 당시에 그 당대인은 의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100여 년 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신문 논설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의병전쟁을 전기, 중기, 후기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기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시기 구분에 따라서 세 시기를 대표하는 논설 2건씩에다가 후기에는 당시 또 논설보다는 짤막짤막한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임의로 190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임의로 선별을 해서 제가 좀 유형별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 또 하나는 많이 나왔던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의병들을 만나러 떠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의병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 말들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맥켄지의 그 기록도 일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 아까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의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단재 신초호 선생이 의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잘 안 했지만 의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애국개몽 운동가들을 비판하는 그 기록을 한번 소개를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생각했던 의병과 관련된 그런 인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금 21세기에 의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추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빽빽해졌는데요. 그냥 군데군데 중요한 것만 이제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근대 의병 전쟁이라는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난 우리 민족의 항일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전기 의병,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 다음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1904년부터 1907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중기 의병, 1907년 8월부터 이제 이후를 후기 의병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의병에 대해서 독립협회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에 논설이 2개가 실렸습니다. 1896년 4월 23일에 그러니까 아광파천 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논설을 실었는데 이렇게 독립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줄에 논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봤더니
이 강원도 지방의 의병의 경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논설을 쓴 사람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논설 요지를 보면 첫째 의병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창의한다는 이들 또는 의병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논설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강원도 지역의 경문을 읽어봤더니 자신들이 그러니까 논설을 쓴 사람이요 했더니 의병 동기를 이제 이래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화 이후 정부의 변란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처에 도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금의 황궁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파천한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인의 왕비 시해, 그러면서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하고, 또 그래서 대고를 호위하고 임금을 황궁시키고 외교 방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1번과 4번까지는 의병이 일어난 이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의병이 하고자 하는 목표, 이것을 이제 제시했다고 이렇게 논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 논설의 요지를 제가 이제 추려보니까요. 의병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인즉 모두 옳고 조선 신민 되어 당당히 할 만한 말이다. 그러나 조선의 사세를 자세히 모르는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의병들의 봉기 이유는 수긍하면서도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선의 변란 발생 책임의 원인을 조선 내부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변변치 못한 조선 신민, 충성심 없는 군사와 신하, 마음 약하고 이기적이며 교육받지 못해서 규칙과 법률을 지킬 줄 모르는 조선 사람,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외국인에게는 병신같이 행신하는 강하고 세이 있는 자,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나라보다 자기 몸을 더 아끼는 교육 없는 백성,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선의 변란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독립신문 논설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을 향해서는 귀향하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귀향을 촉구하면서 고향에 가서 직무를 행하고 조용하고 안돈하게 할 일을 힘쓰면 나라의 태평과 정부가 단단하게 짜여질 것이다. 그리고 임금도 황궁하고 참 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이 없어요. 일본군 때문에 의병이 일어난 건데, 이것은 독립협회가 좀 그런 중국으로부터의,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지구의 목표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논설은 이제 한 100여일 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논설인데요. 이건 더 깁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째 의병을 적으로 봅니다. 이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평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개월 전인 을미년 동짓달에 공개한 의병도 싸잡아서 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정부, 백성, 비도 이렇게 세 세력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당, 백성의 당, 비도당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 의병이고 참 애국하는 민병이 되어가지고 비도당을 평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일본 국민을 존경하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마음을 다해서 협조했다.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기의병인데요. 1904년부터 1907년 상반기까지 여기에는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이 있습니다. 1906년 5월 30일 논설인데요. 이 제목이 의병입니다. 논설의 제목이. 그래서 이 논설을 보자면 의병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한국 20년간 이런 문구가 있는데 10년간의 오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의병의 봉기 원인으로 나라의 원수 보복, 중기의병의 봉기 원인은 국권 회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설에서. 그래서 을미사변, 을사조약을 각각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기의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신민대전은 누구나 목숨 걸고 한번 싸우고자 할 것이고 복수와 서력의 뜻이 없는 자면 인류로서 칭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병 내부를 주모수창자, 응모창종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고래의 지혜 있는 선비, 의로운 선비의 일과 행위에서 보아 반드시 견인 내부의 마음과 힘으로써 그 자강의 실력을 양성하고 실력 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을 기다리는 게 좋다. 실력을 양성하면서 시운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 당시 1900년대 대한제국기의 애국개명운동가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죠. 실력 양성.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설은 3일 후에 제국신문에서 소위 의병과 정부의 닉직이라는 그 제목으로 논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국신문인데요. 이 제국신문은 이제 그 순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기사가. 그래서 닉직이라고 하는 것도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짐작할 때는 이 의미에서 쓴 것 같습니다. 작은 한자로 이렇게 했는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 논설에서도 그 의병에 대해서 혹도, 소위 의병, 비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병의 원인을 셋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오년의 동학의병은 관장의 탐약.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 동학농민군도 의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국신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병신년은 1896년이죠. 단발한 1년 전에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내려진 것. 그것을 이제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어난 것. 그러니까 중기의병입니다. 이것은 한일협약, 을사조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병선의 자결이 유림들을 추동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의병의 기회를 타서 여기에 이제 의병이 아닌 세력이 이제 참여했는데 지방제도 변경 반대자, 그 당시에 통감부가 지방제도를 개편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군을 한 50개 정도 줄이려고 했는데 그 반대가 엄청나게 강해서 물러섰는데 그 일을 지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 폐류가 모여서 그곳으로 도적질하기로 일삼던 자들도 삭혔다. 의병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병은 무기, 식량, 말, 먹이 등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관군은 무기, 식량, 말, 먹이 등이 풍족하기 때문에 의병이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달걀로 바위치는 형사다. 그래서 또 농사철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가을에 추수할 수도 없고 관군이 의병을 소탕할 때 의병과 일반 농민을 구분하지 못해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많을 것이며 소탕으로 해산된 의병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모두 도적이 되어 민생이 오래질 것이다. 라고 의병을 반대하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즉시 파병하여 진압하는 것이 직책이고 의무다. 그래서 일본군이 홍주 의병을 초멸한 일을 남북에 부끄럽고 권리 빼앗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관리, 순사, 헌병이 의병 진압에 노력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후기 의병입니다. 후기 의병에 대해서는 황성신문에서 논설을 냈는데요. 1907년 9월 25일. 그러니까 8월 1일에 군대가 해산이 돼서 그러니까 거의 2달이 지난 이후
한참 후기 의병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이 경고, 의병, 제군이라서 제목에서부터 이제 의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의병 봉기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하여 충의의 혈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불충분, 재정의 결핍, 전략과 무예의 부족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도리어 동포를 잔혹하게 해치고 조국을 해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실력 양성 후 기회를 기대하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력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두려워하지 해산하지 못하는 의병들을 향해서는 황제의 설득에 따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순종 황제가 조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황성신문 첫 번째 논설이 이거고요. 그로부터 그 두 번째 논설 제경고의병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한 4주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논설 이후에도 자신 그 황성신문에 논설에 따르지 않는 의병을 향해서 때를 모르고 동족을 잠재우고자 하는 잘못된 식견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이제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병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모두 분탕의 화를 만나고 포살의 참화를 입었으며 의병이 지나간 곳에는 일체 소탕의 재앙을 입게 하며 일체 수학 실기의 탄식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소탕의 재앙을 일으킨 일본의 군대에게 그 책임을 묻는 대신에 의병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병의 활동을 한때 피 끓는 분노 때문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것은 애국지사의 행위가 아니고 한때의 맹목적인 행동, 무익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처럼 실력 양성 후 국권 회복 기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인 애국 계몽 운동가들의 시각이죠.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후기 의병에 대한 대한매일신보의 짤막한 논설과 보도 기사인데요. 논설을 보자면 1907년 9월 18일 대한매일신보 논설, 의병의 증가 원인으로는 일본 군대의 가혹한 탄압. 여기서 이제 대한매일신보에는 그 이전에 없었던 이런 인식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 10월 10일에 한 차례 더 논설을 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병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살길로서 대우해야 의병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 짤막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이제 의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의병의 동태,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일본군의 형태 이런 기사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 1909년 기사에서도 의병 부대 활동에 관한 것,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역전 관련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이라고 모함을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의병들을 탄압하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인의 동정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유학생이 영국에서 영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의병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했더니 그 아주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영국의 신사와 숙녀들이 이 유학생에게 당신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일을 알았고, 그래서 그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랬다는 신문 기사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 7월이 되면 이제 의병에 대한 마지막 기사가 나오는데요. 강원도 평강군에서 의병이 온 마을 80여户와 학교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의병이 아닐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제 맥켄지의 체험기인데요. 크게 이제 제가 볼 때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경기도 양근에서 직접 만난 의병들의 모습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병들의 나이, 복장, 무장, 병기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시작 전에 동영상에서도 계속 반복됐다시피 의병들의 애국심을 이렇게 또 그 직접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은 알지만 노예가 되느니 자유민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병의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근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때 강가에서 의병에 포위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국인인지 모르고 일본군인지 알고 일본인인지 알고 이렇게 공격하려다가 의병이 영국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오해를 풀고서 사이좋게 이제 헤어지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군의 의병 학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부상 의병이나 포로를 재판 절차 없이 학살했다라는 것을 폭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민들과 의병의 관계인데, 맥켄지는 이 의병이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이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간 도시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서울에서 해산된 군인이 지방에 내려가서 의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민은 일본군을 피해서 산으로 피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 민가 방화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의 학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의병으로 투신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병 전쟁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과 민군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삼국시대 이래로 의병이 있어 왔고, 우리 민족의 북수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의병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전술 없는 선비, 무기 없는 농민으로 구성된 의병이지만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의지가 있었고 후회는 없었으며 의병의 저항 때문에 일본이 수년 동안 전쟁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병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강점을 그만큼 늦추는 공정이 있었다라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병장들의 열전 형식의 양력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29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항목 내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십 명입니다. 그래서 이 29명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홍범도 이런 국외에서 활동한 의병장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응원, 백삼규 이런 분들도 이제 열전에서 다루고 있어서 1910년 이후의 의병, 독립군도 의병 전쟁의 인식 대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이 성패에 관계없이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인식입니다. 이승만은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승만은 1908년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이렇게 저격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미국 미주 지역에 사는 동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 통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승만에게.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이 거절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 거절을 하게 된 것은 자기는 이제 동부 지역에서 유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부까지 가서 변호하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본인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살인으로 보는 이승만이.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은 안중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중근도
그, 관동주에서, 그러니까 여순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 자기는 개인 자격이 아니고 의병 참모 중장으로 한 행위다. 예, 그래서 자기는 그 포로로 대접하라. 뭐 이런 것을 들고 있어서 안중근도 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채호는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개몽 운동가들의 실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만 인식이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최근에 도서관에서 올해 봄에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이 발표문 115쪽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논저 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책, 김용삼이라고 하는 기자더라고요. 전직이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승만 학당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비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승만을 이렇게 이승만의 정부 수립 때 이승만이 했다는 그 연설, 그걸 근거 옥조로 이렇게 떠받들면서 그게 다 어긋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지금도 이렇게 이승만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